안녕, 민기쌤입니다. 6단원 정의관, 중단원 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실질적 기준까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다양한 정의관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이 공동체, 국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유주의적 정의관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공동체주의 정의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단어부터 한번 보고 가죠. 자유주의, 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요렇게 쓰죠. 뭐뭐의 성격을 띠는, 뭐뭐와 관계된 이라는 의미고, 또 하나 자유주의라고 하면 무엇무엇주의, 무엇무엇을 하려는 경향 혹은 무엇무엇을 하려는 주장, 방침, 이것과 관련된 이론, 학설 이런 것들을 다 주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무엇무엇이즘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지금 자유와 관계된, 자유를 지향하는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어떤 이념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가? 자, 첫 번째로는요, 개인의 자유가 다른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개인이 핵심인가, 자유가 핵심인가? 당연히 자유가 어떤 것보다도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니까 자유를 중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 개인을 중시한다는 거지. 이것은 개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이념이다. 그것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보시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받는 것,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개념, 이 자유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떤 간섭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나의 선택,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간섭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거야. 이건 내 거야. 나의 것이야. 라는 소유권을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가치로서 인정받는 것. 이것을 지금 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런 개인의 자유, 지금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라고 했고, 이런 개인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시민혁명. 자, 그래서 이 시민혁명 우리가 사례를 지난 4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영국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혁명 각각 배웠었고, 관련된 문서 다뤘었지. 권리, 장전, 독립선언서, 인권선언 이렇게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혁명이 촉발된 배경들을 각각 살펴보면 가장 기본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었냐면 다 돈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영국혁명도 지금 당시 절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던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이런 군주들이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무리한 과세에서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고 미국도 식민지에 대한 과세, 프랑스도 과세를 부과하면서 정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 그리고 소유권, 재산권을 인정받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이 프랑스 인권 선언을 주도했던 주체가 부르주아지라고 했고, 이 부르주아지의 소유권,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국가는 이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간섭과 구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도 공권력도 최소한의 구속, 최소한의 간섭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런 국가의 형태, 여기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건 개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어떨 때 개입해야 되느냐? 개인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재산을 소유할 때,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럴 때 개입하라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축소해야 되고요. 국가의 주 기능은 국방이나 치안에 해당하는 그런 공적 영역이다. 이런 것을 야경국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야경국가의 반대, 대척점이 있는 것이 복지국가니까 이거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더욱 좋겠네요. 요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 이 부분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선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개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를 쌓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국부를 증진시킨다. 이것 자체가 공동선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느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한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한된 역할이란 주로 국방이나 치안 같은 것, 그리고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거지. 소유권 침해를 방지하는 요런 역할들이 되겠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요런 지금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 잘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정책,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복지 제도에 부정적이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할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든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 이걸 가장 일의 목표로 지향을 하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국가나 사회가 사회 불평등을 조정하고 결과적 평등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약간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지금 얘네는 일단 자유로운 경쟁이 가장 중요해. 개인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 이것이 중요한데, 이런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때 사전에 이미 만들어진 우연적 조건, 운에 의해서 형성된 분배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
일단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야. 시작점 자체가 다르면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볼 수 없는데 일단 애초에 시작점 자체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자유로운 경쟁에 따른 공정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를 하다 보면 공공의 이익인 공동선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자유주의적 정의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대표하는 학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노직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롤스 혹은 롤즈라고도 표현합니다. 크게 문제 없어요. 어쨌거나 이 두 명의 학자를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거고 또 뒤에 공동체주의에 가서는 다른 학자들 마이클 왈처라든지 마이클 샌델이라든지 뭐 맥킨타이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살펴볼 겁니다. 일단 선생님 밑에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해놨어요. 롤스를 먼저 설명을 하고 롤스를 기준으로 롤스에 대한 반박, 노직에 대한 설명 혹은 왈처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직에 대한 필수 개념 두 가지 일단 위에서 정리를 하고 갈게. 첫 번째, 노직의 주장은 자유지상주의다. 뭐가 세상에서 최고다? 자유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자유가 짱이야 라고 했던 것이고 당연히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야경국가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에 의한 재분배도 역시 반대합니다. 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반면 롤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공동체적 자유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일단 써놓고 설명. 기본적으로 롤스도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로운 경쟁이 지금 이미 시작전부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기회를 균등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자유를 중시하지만 그러한 자유는 기회 균등이 주어졌을 때 자유를 인정한다라는 거야.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노직은 선천적 조건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 근데 롤스는 선천적 요소는 개인이 노력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의 이익으로 넘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자세하게 설명할게. 지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롤스가 자유를 부정한 거 아니라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밑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어서 밑에 이제 선생님이 미리 필기를 해놓은 사상가들의 입장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을 보시면 위에 화살표를 보면 왼쪽에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부분 나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왼쪽, 그래서 자유를 최우선으로 설정하는 그런 모습, 자유지상주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표적인 학자 노직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있고요. 대표적인 학자 마이클 왈처, 맥킨타이어, 마이클 샌델 등이 있습니다. 그 중간 언저리에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주장한 롤스가 있어요. 자, 롤스부터 살펴볼 텐데 이 롤스는 1920년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정의만 연구한 철학자예요. 미국의 하버드에서 철학 강의를 했고요.
1971년에 정의론이라는 책을 발표함으로써 본인의 정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죠. 이런 정의론을 발표했던 이유는 사실 정의에 대해서 그동안 기존의 철학자들이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발표했지만 실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회의감에서 시작한 거야. 정의라고 하는 건 바르고 옳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전 시간까지 배운 정의는 각자의 몫을 적당하게 배분하는 것이잖아.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배분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을 했고 낸 책이 정의론이야. 자, 롤스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기본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주장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공정, 일단 공정해야 한데, 그래서 여기 롤스가 말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일단 정의로우려면 결과가 정의로워야 돼, 그렇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한 결과가 정의로워야 되는데, 결과가 정의로우려면 무엇이 정의로워야 되냐? 일단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공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롤스가 말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절차적 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정, 절차가 정의로우면 결과도 정의롭다라고 일단 주장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축구의 결과가 정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도한 백태클하는 사람, 그리고 공을 손으로 터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혹은 뭐 옵사이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아야겠지. 룰을 공평하게 짜내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는 거야. 룰이 명확하게 잘 서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누구도 반발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롤스의 주장이야. 그래서 절차적 정의라고 부른다고. 자, 이 절차,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러면 이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이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때 롤스가 굉장히 재밌는 사고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상 속으로 하는 실험인 거야.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회의 룰을 만들도록 할 거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지, 복지제도는 얼마나 시행할 것인지, 대학은 정시 위주로 할 것인지 수시 위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다만 여러분들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걸 써야 하고 그 무지의 베일을 쓰면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의 베일을 쓰면 원초적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가치관, 능력 이런 걸 모른다는 거야. 내가 평등을 지향하는지 지향하지 않는지, 예를 들어 뭐 나의 인종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내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내가 부자의 자식인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룰을 정한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룰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요게 기본이야. 기본 전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다 했을까? 무지의 베일과 원초적 입장 왜 필요해? 내가 돈 많은 강남의 땅 부자야. 그러면 굳이 사회복지제도 필요해? 아니야. 내가 영재야, 천재야. 그리고 내가 서울에서 교육도 잘 받아서 수능을 만점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굳이 지역 균형 선발제도 이런 거 필요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우연하게 갖고 태어난 이런 사회적 지위,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의 베일을 써야 한다라고 롤스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인간은 모두 이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새로운 사회의 룰을 정할 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최악에 처했을 때는 혜택을 받아야 하잖아.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최소화할 전략을 고려하게 된다. 이때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사람을 최소수혜자라고 표현합니다. 최소수혜자 밑에 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합의를 할 거다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적 자유는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 재산을 가질 자유, 의견을 표현할 자유, 종교를 가질 자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고 싶을 때 쌀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은 다 평등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일단 여러 가지 분배에 합의를 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평등한 자유의 원칙 다음 불평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라는 거야. 요 불평등과 관련해선 순서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1원칙, 2원칙은 중요하지만 이 밑에 두 가지는 그렇지 않아. 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대. 내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최소 수혜자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이익을 부여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회는 균등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자, 대학 입시의 예를 들어보자고.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듭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나 예를 들어서 서울대로 예를 듭시다. 누구나 서울대에 원서를 넣을 권리가 있어. 그치?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자, 그리고 선발하는데 우선 교육 기회가 다른 도시의 학생과 농어촌의 학생들이 있지. 자, 그래서 누구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 와중에 교육 기회가 부족한 특수한 학생들에게 지역균형 선발제도라는 걸 마련해서 일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공정하게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명이 접수를 했어. 그 중에 1명은 지역균형을 뽑아. 그러면 9명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서 선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예시를 들 수 있고요. 요 두 번째 불평등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들어보자면 그런 거야. 내가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이 체육대회를 관람할 권리가 있지. 모든 이 자유는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자, 쉬는 시간에 종이치고 이제 밖에 나가야 하는데 누구나 동등하게 나갈 수 있고 스탠드에 앉아서 볼 기회가 있어. 휠체어를 탄 친구는 늦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배려해서 앉게 해줄 수 있다. 그 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동등하게 알아서 온 순서대로 앉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최대 이익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돼. 최대가 모든 이익을 몰빵해준다라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그만큼 충분히 제공한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 불평등을 인정하는 조건은 기회가 균등한 상황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을 부여해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롤스는
이 선천적, 우연적 차이도 인정은 해. 그러나 이 차이 때문에 경쟁 과정을 통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건 불평등하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야. 노력을 했음에도 뒤집을 수 없는 건 정의롭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뒤집을 수 있는 만큼의 기회는 보장해야 된다. 그런 기회의 평등은 줘야 한다라는 거야. 그게 롤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원칙에 합의한 이유,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원초적 입장이 되었을 때 이런 입장에 합의한 이유는 뭘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사회적, 자연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기회가 애초에 다를 수 있다고. 이런 우연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이 위에 합의한 원칙이 정당한 절차로 시행된다면 공평하다, 공정하다, 정의롭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합의의 원칙을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시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 절차에 동의할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이게 롤스입니다. 자, 그럼 롤스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했나요? 아니야. 결과적 평등을 지향한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회 평등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런 기회를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지. 결과적 평등을 지향한 것은 아니다. 롤스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반 하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던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학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그 다음 노직으로 넘어갑시다. 노직. 자, 노직은 기본적으로 자유가 최고야, 자유가 짱이야 라고 했던 자유지상주의의 학자예요. 그리고 노직이 주장했던 정의는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라고도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개인의 재능을 투여하여 얻은 소유권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봤어요. 자, 이 노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도 써있지만 자유지상주의라고 했고요.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남과 구별되는 배타적인 권한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직은 소유권이면 다 그럼 오케이냐? 그건 또 아니야. 노직도 이런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 했습니다. 자, 노직도 이 3단계의 절차를 중시해서 노직 또한 절차적 정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을 인정하려면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정당한 취득.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에 한해서 양도할 경우에 그 소유권은 이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은 것은 이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당연히 이해가 가겠죠? 세 번째. 그렇다면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닌 것들, 부정하게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에 대한 교정이 필요해. 이 역할을 주로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거야. 국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의 부당한 취득, 부당한 이전 이런 것들을 교정,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노직은 최소 국가를 지향했습니다. 최소 국가. 자, 여기서 최소 국가는 사실 이 교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국가인데 그 외에도 기본적인 여러 정책들 시행할 거 없다. 최소한의 역할, 소유권의 보장, 그리고 국방 치안 정도를 국가의 역할로 본 것이죠. 일종의 야경 국가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이거 누가 왈가왈부할 할 수도 없고 이걸 빼앗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야. 부의 재분배 정책, 부유한 사람, 부자들에 대한 추가 세금, 그리고 근로세 이런 것들 정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노직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만 더 나아가자면 롤스와 노직을 비교해야지. 지금 노직이 롤스를 비판한다고. 왜? 자, 이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 이거 이미 답정너 아니냐. 개인의 소유권을 빼앗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의 역할도 너무 비대하다라는 것이지. 롤스의 입장에서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이 급여를 뺏어서 최소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거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얘는 공정하다고 본다고. 그래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복지국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야. 부의 재분배 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회의 균등,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요 두 개의 차이가 가장 큰 겁니다. 비교하면 국가의 역할에서의 차이. 자, 그러면 노직은 모든 세금에 반대했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국방과 치안 같은 것을 위한 세금이 있을 거냐? 세금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야. 국방과 치안 등 공공의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일반 건물이나 학교나 기업에서 세콤을 돈 주고 맡기는 거랑 국방 서비스를 위해 세금 내는 거랑 똑같다고 봤어. 이거는 개인이 치안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것,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한다고. 세금 인정합니다. 요런 정도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할 때 여기 왈처의 입장만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작겠네요. 유감입니다. 여러분들 잘 필기를 해서 추가로 포스트잇을 붙이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175쪽에 보시면 미술 속의 사회라고 해서 지금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프랑스 혁명 당시를 나타낸 사진들인데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혁명의 결과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자유주의가 성취될 수 있었다. 나 먼저 읽어보시고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본 개인의 자유와 공동선, 다음 페이지 176쪽인데 왼쪽에 로버트 노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쭉쭉쭉 나와 있고요. 우리 앞서 살펴봤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그냥 체크만. 국가 권력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자유, 지상주의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생각을 키우는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효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까? 라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질문 보시면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이와 같은 법 제정에 대해서 비판해보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이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법으로서 강제하고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지금 교과서를 폈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고 주장한 롤스입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철학자인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 부분이 은근히 헷갈리거나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야.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자유를 부정하지 않아 절대. 롤스는 미국의 학자입니다. 롤스와 노직 마찬가지로 둘 다 자유주의를 강조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 그런데 롤스는 불평등의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1971년에 그의 저서인 정의론을 써냅니다. 다음 가상대화를 통해 롤스의 생각을 알아보자라고 돼 있네요. 자, 왜 정의를 탐구하게 되었나? 롤스는 자유주의자지만 제도적으로 지금 모든 이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현실적으로 흑인에 비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자, 공정한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정의의 원칙을 내세운 사람은 합리적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공정한 정의 원칙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능력, 재능, 가치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둬야 합니다. 이것을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사회적 지위나 능력, 재능 등을 알고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자신에게 유리한 분배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연적이면서 사회적 우연성을 배제하고자 무지의 베일을 쓰고 원초적 상태로 돌아가서 규칙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떠한 규칙이 만들어진다?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있는 최소 수혜자까지 배려한 규칙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 잘 기억하면 됩니다. 제1원칙,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꼭 기억하시고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누구나 동등하게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거지. 제2원칙, 첫 번째,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 먼저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럴 땐 지금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인정된다, 허용된다라고 돼 있어. 다음으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직위가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이것을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기억, 니은으로 쓰죠.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어떤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규칙을 정할 때 모두 무지의 베일을 쓰고 원초적 입장에 돌아가면 자신이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규칙을 정한다. 그때 합의된 규칙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를 가져야 하는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성립이 되고, 제2원칙의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한다. 이런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제2원칙에서 불평등을 인정한다고. 그 이유는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어. 그러나 이런 수혜를 받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고 그 최소 수혜자가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 나머지 기회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라는 것이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